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2024년 역대급 부의장. 그 부의장에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코인 리플은 더욱더 원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핵심.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최근에 리퍼 파이낸셜의 CEO 패트릭 라일리가 그런 말을 해요. XRP가 3,510% 상승할 수 있고 비트코인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전망을 하거든요. 이 근거를 좀 살펴보면 일단 비트코인의 약세 때문에 XRP가 두드러진다 이런 분석은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강세가 예측되고 있지만 XRP가 훨씬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 첫 번째 예로는 이더리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모든 코인의 연결점이 되는 코인 시장의 기반이 되는 코인으로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나 전망은 굉장히 뛰어나죠. 하지만 이더리움의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높은 가스 비용이 있어요. 이더리움의 악명 높은 가스비는 사실 시장에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이더리움 2.0은 네트워크 기능 장애 문제가 가끔씩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특히 EVM 사이드 체인을 도입한 XRP의 잠재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요. 현재 XRP 기반의 EVM 사이드 체인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기능적인 네트워크에 장애도 없기 때문에 여러 ERC20 토큰 프로젝트가 XRP 레저로 흡수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적으로 보면 만약 XRP가 이 다음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최고점을 찍게 됐을 때 가격이 $22 이상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도 $10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10%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 견해로도 XRP 레저가 물론 이렇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 상승은 무리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XRP가 비트코인의 시총을 훨씬 뛰어넘는 1조 1,800억 달러로 상승하는 건데 현실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이유는 최근에 제가 이 분석 말고도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계속해서 XRP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었는데 3,510%까지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XRP는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강세장과 함께 큰 상승이 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다른 코인들보다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것뿐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장기 홀더분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으시겠지만 단기 투자자분들이 펀더멘탈이 흔들리실 때가 있어서 멘탈 재정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미국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백 개의 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패드나우 서비스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은행권에서 패드레이터라고 우스갯소리로 불리고 있어요. 그만큼 연준의 패드나우 서비스가 느리게 진전되고 있고 영국, 중국, 인도, 브라질 과 같이 즉시 결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국가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말이 되겠죠. 또한 패드나우 말고도 사실상 지금 미국의 시스템은 작년에 300억 건에 달하는 결제 건수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주말에 문을 닫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며칠씩 지연될 수 있어서 하루의 지연이 재정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는 지금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죠. 여기서 물론 패드나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24시간 가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합시키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 그리고 사용자들의 소프트웨어 경험, 사기 방지 및 기타 시스템 개발까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과 같은 대형 은행들이 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또 어떤 은행은 참여하고 또 어떤 은행은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혼합형 시스템이 됐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패드나우는 약 300개의 대출 기간을 유치하는 데 그쳤어요. 그리고 애초에 패드나우는 청구서, 급여 및 기타 일반적인 송금에 대한 신속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채택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월급날 대출 기간 및 수표 현금화 상장과 같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틈새 시장이 형성되었고 종종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이 발생되기도 했는데,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도 즉시 결제가 널리 보급되는 것은 아직 먼 목표라고 인정하면서 미국은 효율적인 솔루션의 시급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역시나 리플이겠죠. 고속 결제 네트워크에 기반이 되는 기술인 리플은 XRP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 시스템이 즉시 결제 법작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XRP의 블록체인 기술은 간소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앞서 웰스파고와 벤코프 같은 은행들이 패드나우에 합류했지만 통합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반면에 리플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인 속도를 제공하고 거래 비용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보다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따라서 XRP로 통합하는 게 은행과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이득이란 소리죠. 그리고 이건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전에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드로티가 어떤 말을 하냐면, 미국 금융기관 내에 국경 간 송금 분야에서 엄청난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기관들은 리플과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시장 규제의 명확성과 더불어 리플이 이들 기관이나 은행들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주는 게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리플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획득하며 그들의 신뢰를 끊임없이 얻고 있어요.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전에 리플의 싱가포르 자회사는 싱가포르 통화청 MAS로부터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획득했었고, 또한 미국에서 대부분의 송금 전송 라이선스 MTL을 확보하기도 했고, 두바이 금융서비스 당국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내에서 XRP 코인 사용을 승인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이번에 아일랜드 중앙은행 CBI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명단에 리플이 공식적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여기서 시장의 전문가들도 아일랜드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리플과 같은 기업들이 운영하게 만드는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로 리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아일랜드에 리플이 라이선스를 획득한 것은 지역 내 리플 입지의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아일랜드는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리플은 유럽연합의 규제에 대한 거점으로 아일랜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2024년 말에 유럽의 암호자산 시장 규정인 미카가 발효되면 리플이 그토록 원하던 규제 명확성을 기반으로 리플이 유로존 전역의 고객에게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라이선스를 획득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유럽 전역의 은행 및 기관과의 다양한 파트너십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건 결국 리플의 시세 상승으로도 이어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리플의 시세는 전문가들이 계속된 큰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다음으로 미국의 결제 시스템의 여러 허점을 이미 미국의 은행이나 기관들도 파악하여 리플과의 연결 고리를 찾고 있는 상태이며, 이뿐만 아니라 리플은 미카 법안이 발효되는 2024년 말에 유럽 전역으로 생태계를 펼칠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ETF, 그리고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생태계를 펼칠 수 있게 암호화폐의 법률의 명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 대선까지 더해진 상태로 그야말로 리플에게 2024년은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서, 최근 지지부진한 리플의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표현하셨던 분들에게 더욱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네요. 그럼 이것으로 금일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